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은 3,277포인트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네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눈부시게 보여지고 크진 않지만 그래도 1,8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FOMC에서 왜 지금 사람들이 다 FOMC를 주목하고 있을까? 많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게 수익이 날까 궁금하고 이 기업은 어떤가, 이 테마는 어떤가, 업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FOMC랑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제가 오늘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수를 딱 봤을 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했죠. 자, 폭락을 했을 때 이게 증시가 폭락을 한 이유가 경제가 진짜로 망해서 폭락을 했던 건지 아니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폭락을 한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생긴 건 아니라 이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게 정말로 지속이 되면 정말 많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증시가 오히려 매도세가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폭락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선택한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푸는 행위였죠. 그 돈을 푸는 행위를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야, 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진통제를 왕창 때려놔보자라는 거죠. 왜?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진통제를 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몸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간이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진통제 먹으면 그게 낫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고통이 잠깐 사라질 뿐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고통을 잠깐 삭제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왜? 화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되던 거를 이제는 10,000원짜리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더 줘야지 커피를 바꿀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10,000원짜리로 이제 안 되겠다. 20,000원, 10,000원짜리 2장을 내놔라. 약간 그런 식으로 물물 교환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석유 가격 올라가죠. 구리 가격 올라가죠. 철강 가격 올라갑니다. 나무 가격 올라가죠.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들 전부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가격 변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릴 때 배우셨죠? 수요 공급 법칙. 이거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경제 시간에 배웠던 그 법칙대로 움직인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진통제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막아야 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자, 진통제를 넣고 있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되겠다. 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화폐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무작정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화폐 푸는 양을 줄여보자. 진통제를 계속 넣지 말자. 이제는 줄여보자. 그리고 야, 너가 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이제 치료제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작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올라왔다면 우리 암투병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할 때 어때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독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경제가 버텨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테이퍼링, 돈을 풀어내는 걸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 체력이 괜찮은 국가가 있고 괜찮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뭐 미국처럼 경제 회복이 점점 되면서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부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 국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우리나라 대출의 70% 이상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증시가 휘청거리고 우려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변동금리 때문인데요. 우리가 빚을 왜 냅니까? 그냥 갑자기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낼 수 있나요? 안 될 겁니다. 담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산다는 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 주식을 산다는 조건하에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우리가 신용으로 내 신용을 걸게 라고 하는 신용대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영끌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리거나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 야 경제가 회복되니까 돈을 무한정 풀 수는 없어. 왜?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치솟아 올라갈 것 같아. 이제 너 커피 한 잔에 10만 원씩 먹어야 될 걸?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돈 좀 푸는 거 줄이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돈을 좀 이렇게 흡수를 시켜야 되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와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테이퍼링이 조금 일찍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님도 이런 이야기 하죠.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있다. 금리 인상 이제는 서둘러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경제,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야 미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미국에 투자해야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를 잘 내면서 변동금리, 이자가 자꾸 올라갈 텐데 이자를 잘 내면서 버텨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자가 너무 쌌기 때문에 주가가 뭐 2% 3% 올라도 이자는 내고 남는다 였지만 점점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2% 3% 상승 가지고는 아무런 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유지가 있는 사람들부터 매도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매도세가 지금은 역시나 증시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매수세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증시가 그냥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들과 경제 상식들과 경제 이론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돈을 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돈이 들어가겠지만 위로 타고 가면서 대기업들의 돈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대기업들, 특히나 부자들은 현금이 남아돌아서 금고로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판국이에요. 특히나 외화로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증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조금 없거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증시에 매달려서 수익 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을 오히려 잘 내고 매도를 잘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모셔놓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현상이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증시가 올라가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하게 올라오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유리한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관망하자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5월부터 현금화 80%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게 바로 그런 리스크들이 과거에는 계속 그냥 잠재적으로만 요인으로만 이렇게 작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과 또 테이퍼링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증시 정신 차릴 것이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패닉 매매가 나오지 않을지, 신용이 터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이 어떻게 보면은 잠깐 충격이 있거나 충격이 있다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투자를 약간 현금을 모셔놓고 기다려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월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원래 지금만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원래 딱 그래왔는데 여기만 이상 급등 현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한 지 1년도 안 됐다, 1년 반밖에 안 됐다, 코로나 터지고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권이겠지만 수익 즐겼다가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역시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컨텐츠 관련주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텐츠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CJ ENM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어때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업들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컨텐츠 관련주
모두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역시나 농심과 같은 이런 식음료 파트도 관심 가지고 사놓으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식음료 파트 역시나 사놨다면은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렸을 때 증시 지수랑 상관없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때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나 NHN, 많은 분들이 심심하면 전화해서 NHN 괜찮나요? 했던 기업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지수랑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확실한 거지만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하거나 그렇게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을 잘 잡았으면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